안녕하세요. 리얼터 손영우입니다. 오늘은 이제 토론토 첫 주택 구매자 가이드를 얘기해 보려 해요. First time home buyers incentive라고 하는 거죠. 지금 먼저 밖에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고, 그리고 오피스에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필름을 찍기 어려워서 오늘은 밖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래 이제 토론토에 살고 계시던가 온타리오에 살고 계시면 요즘에는 이제 First Time Home Buyer Incentive가 정말 많아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First Time Home Buyer Savings Account, 그리고 Home Buyers Plan, 그리고 HST, GST Rebate,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거기에다가 Land Transfer Tax for First Time Home Buyer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틀이고요. 그거를 이제 제가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있는 2026년 올해의 First Time Home Buyer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마켓이 생각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특히 요즘에는 콘도 같은 경우는 리세일 같은 경우에는 40만에서 45만 불이면은 다운타운에 콘도를 살 수 있고요. 원베드룸. 그리고 분양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양하는 그 빌더들이 어나운스멘트나 아니면은 뭐 뉴스를 안 하고 있지만 알고 있으면은 더 좋은 가격에 지금 팔고 있는 콘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리세일보다는 조금 가격이 높지만 그래서 새 콘도를 살 수 있으면서 좋은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특히 타운하우스나 여기서 지금 제가 잠시 또 넘어가자면 GST, HST 리베이트를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이거는 첫 구매자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인베스터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새로 집을 사는 사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GST, HST 리베이트는 모든 사람이 살 수 있으니까 요즘에 타운하우스 분양이 되게 핫합니다. 핫하기보다는 좋은 프로젝트들은 잘 팔리고 있어요. 좋은 가격에 나온 것들은요. 좋은 가격이 아닌 것들은 좀 안 팔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정책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주면서 초기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됐어요. 특히 취득세 리베이트, 그리고 신규 주택 HST 면제 혜택으로 클로징 시 필요한 현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그 두 번째, 금융 레버리지의 최적화. First Time Home Savings Account랑 Home Buyers Plan 활용으로 최대 20만 불의 비과세 자금 조달이 가능해졌어요. 그 세 번째, 상환 유연성 확대. 이거는 보험 가입 모기지 경우 30년 상환이 원래 허용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가능합니다. 그것도 몇 년, 1, 2년 전에 됐죠? 25년만 가능했는데 거기다가 집을 살 때 홈 인슈런스를 써야 되면은 무조건 25년밖에 안 가능했거든요. 아모타이제이션이. 근데 지금은 이제 30년까지도 가능해요. 그거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첫 구매자 조건을 먼저 말씀드려야겠죠? 조건은 이제 신분이 캐나다에 거주하시고 계시고 시민권자, 그리고 영주권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18살 이상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을 사실 때 First Time Home Savings Account, Home Buyers Plan 이런 걸 쓰실 거면은 실거주 목적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First Time Home Buyer를 위한 거고, 실거주 Primary Residence를 사기 위해 쓸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집이 없지만 스파우스나 커먼 러가 집이 있었고 제가 그 바이어가 First Time Home Buyer가 그 커먼 러나 아니면은 배우자 집에 같이 살고 있었으면은 이제 그 First Time Home Buyer Incentive를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리고 특히 Land Transfer Tax는 무조건 안 되고요. 만약에 이제 First Time Home Buyer인데 스파우스가 집이 있었고 이제 같이 합치게 되고 집을 사게 돼요. 그러면은 Land Transfer Tax 같은 경우는 50%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더 제가 나중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그리고 제일 첫 번째 파트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First Home Buyer Savings Account. 이게 제일 큰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열자마자 8,000불을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게 every year, 매해 8,000불씩 올라가요. 넣을 수 있는 한도가. 제일 맥스는 4만 불이고요. 그리고 이걸로 이제 ETF나 그 인베스트멘트를 하면은 그 인베스트멘트에서 버는 돈도 추가적으로 돈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집을 살 때.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해 8,000불밖에 안 올라가고요.
5년 가지고 있으셔야지 4만 불까지 맥스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First time home buyer savings account에 돈을 넣으시면은 이거는 이제 tax free입니다. 텍스를 안 내도 되는 금액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또 텍스를 내셔야 되니까 만약에 텍스 덜 내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쓰신다면은 매해 8,000불씩 텍스 프리로 돈을 넣을 수 있는 거죠. 거기다 그걸로 이제 인베스트먼트를 해가지고 돈을 더 벌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First time home buyer savings account가 없으시다면은 꼭 만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안 살 거지만 나중에 집을 살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지금 만드시는 게 더 좋죠. 그리고 나중에 이 first time home buyer savings account로 이제 집을 사시게 되면은 돈 꺼내는 돈에 대해 텍스가 없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ETF나 아니면 인베스트먼트 해가지고 버는 돈까지도 텍스 프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4만 불 넣었다가 인베스트먼트가 더 가격이 올라가서 46,000불이 되면은 46,000불 그대로 다 이제 다운페이로 할 수 있는 거죠. 아주 좋은 플랜입니다.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홈 바이어스 플랜인데요. 이거는 RRSP에다가 저희가 적금을 하잖아요. 그 RRSP 적금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돈을 뺄 때 원래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빼는 만큼 인컴에다 추가돼 가지고. 하지만 first time home buyer들이라면은 RRSP 컨트리뷰트 하신 거를, 적금하신 거를 집 살 때 뺄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최대 한도가 6만 불이에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당연히 뺄 때는 돈을 안 내셔도 되지만 나중에 이제 15년 안에 다시 그 RRSP의 6만 불어치를 다시 넣으셔야 됩니다. 그걸 한꺼번에 넣는 건 아니지만 차고차고 넣으셔야지 나중에 그거를 숏볼을 커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RRSP에 돈을 넣었을 때는 무조건 90일 동안은 그 금액이 RRSP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 사기 한 달 전에 6만 불 넣고 바로 뺄 수 없는 거죠. 적어도 90일 동안은 RRSP에 놔두셔야지 그거를 인출하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RRSP 자체가 세금 면책을 해주는 거잖아요. 제가 번 돈에 어느 정도를 넣으면서 세금 리커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first time home buyer로 집을 살 때 쓴다는 건 아주 좋은 혜택이죠. 그리고 first time home buyer savings account랑 그리고 first time home buyer 이 두 개가 두 분이서 같이 쓸 수 있어요. 배우자랑 배우자랑 같이 만나셔가지고 두 분 다 first time home buyer savings account 만들어가지고 4만 불까지 다 맥스로 하고, 그 다음에 RRSP도 두 분 다 6만 불까지 다 채웠으면은 그게 4만 불, 4만 불, 6만 불, 6만 불이다 보니까 총 금액이 20만 불 다운페이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당연히 바로 이만큼 돈을 모을 수 없잖아요. 계속 일하시다 보면서 그 세금의 돈을 내는 것보다 RRSP랑 그리고 First Time Home Savings Account에 돈을 넣으면서 세이브를 하면서 몇 년 후에 집을 사라는 거죠. 그리고 20만 불이 아주 큰 돈이잖아요. 그만큼 나중에 몰개지를 받으실 때 20만 불이면은 그만큼 몰개지에 페이하는 인트레스트도 덜 내시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홈 바이어스 플랜 같은 경우에는 15년 동안 분할 상환을 하셔야 됩니다. 돈을 갚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뉴스가 있죠. HST, GST rebate.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26년 4월 1일 날 이제 어나운스가 됐고, 이거는 1년 동안 이제 시간이 있는 거예요. 2027년 3월 31일까지 이 플랜이, 그 인센티브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first time home buyer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인베스트 하실 분들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새로 집을 사실 분들 같은 경우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곳에 혜택이 가능하냐, 분양을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majorly renovation 된다거나 아니면은 분양 인벤토리 유닛 같은 경우, 남아있는 유닛 같은 경우 살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5월 12일 날 이 빌 자체가 로열 어센트를 받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스페큘레이션이 아니라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어요. 로열 어센트는 받았지만 아직 이거를 어떻게 돈을 줄지, 빌더한테 줄지, 바이어한테 줄지, 그런 세부 사항이 아직은 이야기가 안 됐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집을 사셨다면은 풀 페이먼트를 HST, GST까지 다 포함된 걸 내고
바이어들이 그 다음에 CRA에다가 그 폼을 작성해가지고 보내면은 다시 돌려받는 걸로 돼 있어요. 아마도 나중에는 그거를 저희가 그 폼을 작성해가지고 빌더한테 보내면 아마도 빌더 측에서 그거를 받는 걸로 아마 바꿀 겁니다. 그거를 또 그 홈바이어들이 돈을 받게 되면은 또 새 돈이 생기잖아요. 만약에 80만 불짜리 샀으면은 거의 10만 불이 다시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너무 큰 돈이잖아요. 그걸 또 새 집을 또 뭘 할 수 있으니까 아마도 그렇게는 안 하고 집을 사면서 빌더 측이 가져가는 거나 아니 빌더 측이 돈을 안 내는 식으로 아마 될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제 생각으로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정말로 이게 정부 측에서 바이어들한테 그 13%를 다 돌려준다면은 또 집값이 또 펌핑 되겠죠. 왜냐면은 코비드 때도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매달 2,000불씩 사람들한테 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그때 비즈니스도 있었으면 비즈니스 론도 받고 그리고 집에 4명 있으면 한 달에 8,000불씩 받고 그러니까 1년만 있어도 그 돈을 받으면은 거의 10만 불이 모였던 거죠. 그게 2년 동안 지속됐죠. 거기다가 비즈니스 론 받으면 더 추가로 받았으니까 돈이 엄청 많고 거기다가 금융 이자도 너무 낮다 보니까 그래서 집값이 그렇게 펌핑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이번에는 정부에서 그런 이상한 짓 안 하고 그냥 마켓 흐름대로 가게 하고 그리고 더 이상 펌핑 안 되는 그런 마켓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홈 바이어든 아니면은 셀러든 아니면 뭐 누구든 그렇게 된다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저의 렌트 죄송합니다. 또 다른 이제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타리오 같은 경우에는 first time home buyer들이 온타리오 같은 경우는 land transfer tax가 있죠. provincial portion이 있고 그리고 municipal portion이 있어요. municipal portion 자체는 토론토만 있는 거고요. 온타리오에서는 그냥 온타리오 portion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캡 같은 경우에는 온타리오 portion 같은 경우 4,000불이 캡이고요. 그리고 토론토 municipal land transfer tax 같은 경우는 4,475불입니다. 만약에 토론토에 집을 사게 된다면은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land transfer tax return은 8,475불인 거죠. 토론토 바뀌면은 4,000불만 됩니다. 그러면 클로징 할 때 당일 land transfer tax를 내야 되니까 비용 절감이 되니까 중요하죠. 보통 같은 경우 이게 한 30-40% 정도는 이제 비용 절감이 되기 때문에 클로징 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제 first time home buyer라면 꼭 변호사님한테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 리베이트를 쓸 수 있어요. 만약에 변호사님한테 말을 안 하면은 변호사님이 이거를 land transfer tax 리베이트를 어플라이를 못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변호사님이 물어보겠지만 만약에 변호사님이 안 물어본다면은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게 다운 페이먼트 조건이죠. first time home buyer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집 같은 경우에는 룰이 있어요. 50만 불 이하는 미니멈 다운 페이가 5%고요. 그리고 50만 불 이상부터 1.5 밀리언까지는 50만 불 디퍼런스에 10%를 내야 돼요. 제가 이그젬플 하나 드리자면은 그리고 집이 1.5 밀리언 이상이면은 무조건 다운 페이먼트를 20% 이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살짝 브레이크다운 하자 보면은 만약에 이그젬플 하나 드리자면 최소 주택 가격이 45만 불이라면은 최소 다운 페이먼트는 22,500불이고요. 그럼 비율이 5%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집이 75만 불이었지만요. 최소 다운 페이먼트가 50만 불이에요. 이걸 브레이크다운 하자면은 50만 불까지는 제가 5%를 했잖아요. 50만 불 5%는 25만 불이고요. 그리고 50만 불부터 75만 불까지 10%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50만 불에 75만 불이니까 25만 불이죠. 25만 불의 10%는 2만 5천 불이니까 5만 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상이면은 이제 1.5 밀리언이면은 20%를 다운페이해야 되는 거고요. 이그젬플로 똑같이 1.2 밀리언이나 치면요. 다운페이는 9만 5천 불인 거죠. 똑같이 50만 불에 5%니까 2만 5천 불이고 나머지 70만 불이 있으니까 70만 불의 10%는 7만 불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그러면 방금 다운 페이먼트를 얘기했으니까 이제 몰게지에 대해서 살짝 얘기해 보죠. 금리는 4.5%로 기준으로 잡고 토론토 85만 불짜리 집을 산다고 해요. 시나리오 1 같은 경우는 몰게지 보험료 제로거죠. 제로고 맥스 다운 페이먼트 20만 불 해가지고 그러면 잠시 이번에는 실제 시나리오 분석하면서 몰게지 페이먼트에 대해서 잠시 보시죠. 저희가 지금 살 거는 85만 불짜리 콘도고요.
그리고 다운페이 첫 번째 시나리오는 다운페이를 20만 불 한 겁니다. 그럼 몰게지 보험료가 없어요. 몰게지 인슈런스가 없는 거죠. 몰게지 보험료가 없으니까 다운페이에 더 추가적으로 돈 낼 게 없고요. 그러면 월 페이먼트가 25년이면은 3,595불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월 페이먼트 30년짜리 상환으로 바꾼다면은 그럼 월 페이먼트가 3,268불인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다운 페이먼트를 6만 불을 넣었어요. 그럼 몰게지 보험료 자체가 31,600의 몰게지에 추가적으로 됩니다. 이거를 럼썸으로 내시는 게 아니라 몰게지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월 페이먼트가 4,544불로 올라가고요. 25년 상환으로 하면은, 그리고 30년 상환으로 하면은 44,136불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운 페이먼트를 많이 하면서, 왜냐면 저희가 20만 불로 받던 이유가 First Time Home Buyer 세이빙스 어카운트를 4만 불 두 스파우스가 받고 6만 불 해가지고 홈 바이어스 플랜 해가지고 총 20만 불로 넣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당연히 다운페이가 다른 걸로 바뀌면은 그만큼 몰게지 프리미엄도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당연히 다운페이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금리 인트레스트 포션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돈 내는 게 확연히 줄어듭니다. 어떤 인트레스트를 받냐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 있고 더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만약에 집을 사실 생각이라면은 아직 First Time Home Buyer 세이빙스 어카운트를 모르셨다면은 만드셔가지고 꼭 돈을 넣으시는 게 좋고요. 일을 하시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RRSP에 계속 돈을 넣으시면서 나중에 맥스로 뺄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당연히 RRSP는 나중에 돌려줘야, 상환을 다시 해야 되는 돈이긴 하지만 15년 동안 그래도 몰게지 다운페이를 할 때 그만큼 적게 내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많이 넣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다른 게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손영우고요. 그리고 제 팟캐스트 그리고 비디오 보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